소설 8강입니다. 자, 최척전 부분인데요. 자, 보통 우리가 그 전쟁 소설 같은 경우 군담 소설이라면 보통 그 주인공은 영웅적인 인물이 좀 많이 나오는데, 자, 하지만 이 작품에서의 이 최척은 어떻게 아주 비범한 인물로서의 크게 부각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사랑하는 어떤 우경과 만나고 헤어짐이 계속 반복되면서 그 중에 이제 어떻게 또뭐 자식을 낳기도 하지만 또 가족도 뿔뿔이 흩어지기도 하고, 자, 그래서 이제 이 만남과 이별이 한 3번 이상 반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뭐 때문에, 자, 지금 정유 재난으로 인해서, 자, 결국 이 채척의 가족들이 지금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장면입니다. 자, 보시면, 자, 오경은, 자, 도누라는 집, 자, 여기 아내인 오경이가 지금 어디로 갔어요? 자, 도누라는 외병에게 붙잡혀 포로가 돼가지고 일본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지금 오경이는 일본으로 지금 끌려가게 되는데, 자, 도노는 늙은 일본 병사로, 자, 부처님에 대한 신앙심이 있어. 불심이 깊단 말이야. 살생을 좋아하지 않아. 전쟁 전에는 배를 타고 다니며 장사를 했던 사람인데, 자, 임진왜란 때 외장인, 자, 소서 행장이 뱃사공의 우두머리로 삼아가지고 얘가 조선까지 오게 된 겁니다. 자, 보니까는 지금 도노는 이 오경이가 되게 좀 똑똑해 보여요. 자, 얘를 되게 좋아한단 말이야. 자, 이성으로 좋아한 건 아니야. 지금 얘는 지금 오경은 지금 전쟁이 터지고 나서, 자, 여기 어떻게 여자의 어떤 옷을 입고 있으면 행동하기가 힘드니까 이제 남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있는 오경이가 이제 도망치지 않도록 좋은 옷과 맛있는 음식을 주며 그의 마음을 위로해 줍니다. 자, 그러나 자, 오경이가 여자인 걸 끝내 몰랐어요. 자, 오경은 그런데 이미 자, 삶에 대해 지금 뜻을 잃었대요. 자, 뭐 때문에? 지금 전쟁통에 결국 가족들이 다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자기 혼자만 이렇게 부차하게 살면 뭐하나. 가뜩이나 지금 조선도 아니고 일본까지 지금 끌려와 있는 상태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죽을 생각을 해요. 자, 근데 그때마다 사람들이 구해주게 되고요. 자, 어느 날 장육불, 자, 부처입니다. 부처님이 오경이 바로 꿈속에 나타나게 되는데, 자, 아래에 있는 내용까지 본다면 바로 이게 비현실적, 전기성에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나는 만복사의 부처다. 뒤에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거니까 너는 죽지 말고 열심히 살거라. 자, 오경이가 꿈에서 깨어났어요. 자, 그러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진짜 우리 가족들이 안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 어딘가에 살아있을 수 있구나. 여기다 희망이 생겼겠죠. 자, 그래서 이제 억지로라도 지금 먹으며 힘을 내고자 합니다. 자, 여기선 도노의 집이 이 일본 나고야에 있는데, 자, 가족은 아내와 그 다음에 어린 딸밖에 없어요. 자, 이곳에 지금 남자를 들일 수 없고,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오경이를 어떻게 해요, 이제? 자, 얘를 지금 다른 쪽으로 쓰게 되는데, 오경이도 지금 어떻게, 이 집에 있는 것보다는 어디로, 어떻게 하면 조선으로 돌아갈까를 지금 곰곰이 생각을 했겠죠? 자, 그래서 남자인 체 하면서 지금 거짓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본디 몸이 작은 데다가 약골이라 병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선에 있을 때도 자, 장정, 힘센 남자들이 하는 일은 못하고 바느질이나 음식 만드는 일을 주로 했어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자, 외려 도노가 오경이를 불쌍히 여기고 자, 사간이란 이름을 지어준 다음에 자, 얘를 어떻게 자, 어디로 자, 다른 곳에 자, 오경이한테 이 뱃일을 돕게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배를 타게 됩니다. 자, 이때 지금 같은 시간대에 지금 최척 남편은 지금 어디로 가 있어? 자, 중국에 있는 소흥부에 살고 있었는데, 자, 누구를 따라 여기까지 갔어요? 자, 여유문이라는 이 장군이 얘가 지금 어디로 갔다가, 지금 이 조선에 왔다가, 조선에 이제 뭐하러 온 거야? 임진왜란 때 거기에 이제 지원군을 왔단 말이야, 지금. 자, 왔다가 이 여유문을 만나가지고 여유문의 도움으로 지금 중국까지 가 있는 상황입니다. 여유문은 자기 누이 동생과 채척을 맺어주려고 했지만, 자, 그 정도로 이제 여유문은 채척이를 되게 신임을 하는 거죠. 자기 여동생과 결혼까지 시키려고 하지만, 자, 채척은 끝내 사양을 합니다. 그 이유는요, 저는 온 집안이 외적에게 변을 당해 아버지와 아내의 생사도 모른다.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죽을 때까지 상복을 벗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 편견인데 어찌 편안하게 아내를 얻겠습니까? 그랬으니까 자기는 아직도 아내, 아버지 이런 가족들에 대한 어떤 의리를 더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 여유문도 더 이상 결혼 이야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그의 겨울에 결국 여유문이 병들어 죽네요. 자, 그동안 의지했던 인물이 바로 여유문인데, 자, 여유문이 죽고 나서 더 이상 의탁할 것이 없어서, 자, 중국을 어떻게 합니까? 두루 이제 유람을 하고 돌아다닙니다. 자, 그러다가 우연하게 무슨 소식을 들어요? 자, 왕령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죠. 자, 이 왕령이라는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는데, 이 청성산이라는 곳에 있는데, 자, 금년단이라는 것을 만들고 대낮에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는 신비한 재주가 있대요. 자, 그 채척도 더 이상 세상에 대한 뜻이 없다 보니까, 자, 어디로 가서? 이 청나라 땅으로 가서 바로 신선이 되는 신선수를 배우려고 합니다, 지금. 이게 대신에 어떤 상황인지? 자, 그런데, 자, 이때 마침 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주유가, 자, 이 호는 학천인데, 집이 지금 항주 용근문 안에 있었는데, 그는 경서나 역사서 같은 되게 좀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어요. 자, 벼슬은 하지 않고 장사를 하며 살고 있었대요. 자, 남에게 베풀기 좋아하고 의로운 기상을 갖고 있었고, 채척과 예전부터 절친하게 지냈었던 사연데, 자, 채척이 지금 청나라 땅으로 떠난다고 얘기를 듣고는, 자, 술을 가지고 와가지고, 자, 한마디 하네요. 자, 여보게,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누군도 오래 살고 싶지 않은가 그랬으니까, 누가 신선이 되고 싶지 않겠는가. 하지만, 고금천하,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세상 통틀어가지고, 어찌 그런 이치가 있겠는가. 자, 신선술이라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자,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된다고 한약이나 먹고 굶주림을 견디며 스스로를 괴롭히면서 산 귀신처럼 이렇게 살려고 하는가. 자네 그러지 말고 나와 함께 배를 타고 자, 오나라 월나라를 오가면서 비단과 차를 타며 남은 생애를 즐기는 게 어떤가 그랬으니까. 자, 그리고 주로 이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우리 여행이나 즐기고 살게 하는 게 어떤가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자,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천성사는 간 거야 안 간 거야? 자, 이것은 결국 가지 않았겠네요, 그럼. 그쵸? 자, 다음 장입니다. 주의 말에 채척은 마음이 상쾌해지며 깨달아졌대요. 아, 그러네. 그러면서, 그리고 그와 함께 떠나기로 마음먹습니다. 자, 1600년 봄입니다. 채척은 주호를 따라 상선을 타고, 자, 이 뱃사람들이 타는 배를 타고는, 자, 무역을 하다가, 자, 안남이라는 곳에 이르게 돼요. 자, 베트남인데, 자, 이때 결국 일본 배 10여 척도 어떻게 그곳에 와서 같이 정박했다 이겁니다. 자, 이 일본 배에는 누가 타고 있었을까요? 마찬가지 오경이가 타고 있었겠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 조선도 아니고 자, 일본도 아닌 중국도 아닌 바로 이 베트남에 가서 결국 다시 재회를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다른 작품과 다르게 이 공간적 배경이 어디까지? 안남까지 이렇게 좀 확대가 돼서 지금 보여주는 게 하나의 특징이 되기도 합니다. 자, 내용 정리 볼까요? 자, 이 작품은 한문으로 지어진 소설이면서 자, 전쟁 이야기가 지금 배경이 되는 군담 소설. 자, 그러면서 자, 이 작품에서는 지금 우연성이 상당히 많이 드러나요. 자, 그래서 어떤 가족들이 만나고 헤어지는 과정에서 이 우연성이 많이 작용을 하게 되고 자, 공간적 배경은 어디까지요? 아까 안남, 베트남까지 이제 확장이 됐다는 거. 자, 주제는 이산가족의 고통과 가족에 대한 어떤 재회. 자, 그리고 자, 실제 일어났던 전쟁. 여긴 지금 정유 재란이 있죠? 자, 이게 지금 바탕이 되어 있고 자, 그리고 그때 이것을 통해 보여주고자 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당시 백성들의 고통을 좀 더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 어떤 등장인물의 영웅적인 면모보다는 바로 이 당시 백성들이 결국 가족들과 헤어져가지고 결국 그때 고통을 받았던 이 부분을 더욱 강조합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공간이 어디까지? 자, 여기 있는 베트남 등 해외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게 또 하나의 특징이 되겠네요. 자, 아래로 내려가서, 자, 오경이 지금 꿈을 꾸게 되죠. 이 장육불의 꿈을 꾸게 되는데, 자, 이 꿈의 역할이 뭐냐. 결국 이 두 인물은, 자, 여기는 결국 가족들이 다시 만나게 돼서, 자, 행복한 결말을 맺게 되는데, 자, 이걸 통해 어떤 복선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미리, 앞날을 지금 미리 예고해주는, 암시해주는 복선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어떤 다른 군담 소설과 채척전의 어떤 차이점인데요. 자, 이 채척전만 따로 좀 볼게요. 자, 이 채척전은 자, 주인공을 평범한 인물로 또 어떤 부분에서는 좀 재주가 뛰어난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 사람이 어떤 영웅적인 인물은 아닙니다. 자, 평범한 인물로 설정이 됐고
자,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이 전란으로 인한 우리 백성들의 고통을 좀 사실적으로 그렸다는 것. 자, 여기는 적광화소가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이 적광화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적광화소가 뭐예요? 자, 보통 우리가 지금 등장인물, 군담소설 같은 경우는 어떤 영웅적 인물이 천상계 인물이었다가, 자, 죄를 지어서 지금 인간 세상으로 지금 내쳐가지고 유배를 오게 되는, 자, 이런 작품들이 많은데, 자, 이 작품에는 이런 천상계의 이런 이원적 구조는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다른 군담소설과의 어떤 차이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학사적 의의. 다른 전작, 아까 임진록과 같은 작품에서는 그런 영웅적인 인물을 내세움으로써 우리가 실제 진전쟁을 정신적인 보상을 받지만 이 작품은 그런 건 없어요. 자, 이런 어떤 바로 이 역사적인 어떤 이런 임진왜란, 정유재란과 같은, 자, 이걸 통해서 이걸 사실적으로 그리는데 지금 치중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채척과 오경의 만남과 이별이 반복되면서 전체적으로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만남과 이별이 계속 반복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 자, 그 다음에 공간적 배경이 조선을 넘어 중국, 일본, 베트남까지 동아시아로 확장되면서, 자, 당대인들이 바라보는 그 세상의, 자, 시각이 그만큼 많이 확대가 되었음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이 이 작품의, 자, 문화사적 의의가 되겠네요, 지금.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합니다.